다른 원인이 없이 어지럼이 반복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전정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은 자주 서로 혼동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전정편두통은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복되는 어지럼의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듣게 되는 진단명 중 가장 대표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어지럼의 5대 원인 중에 진단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면 1등은 역시 이석증입니다. 나머지 순위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시민성 어지럼, 전정편두통,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의 순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전정편두통은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반복되는 어지럼의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사실은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 전정편두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편두통이란 편두통이 어지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편두통에서 두통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어지럼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지럼이 생기는 이유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능에 편두통이 영향을 미쳐 전정기능과 평형감각에 이상을 일으키면서 어지럼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이 반복되는 환자에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과 같은 다른 병의 소견이 없고 반복되는 두통이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나 편두통 연관 어지럼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최근 전정편두통으로 공식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전정편두통의 어지럼 증상은 거의 모든 양상의 어지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빙빙 도는 회전성 양상일 수도 있고 어질어질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불안정한 느낌일 수도 있고 그냥 멀미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은 저절로 시작되어 저절로 사그라드는데 어지럼의 지속시간은 몇 분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어지럼의 정도도 가벼운 어지럼부터 메스껍고 울렁거리면서 구토가 유발될 정도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도 어지러운데 대개는 움직일 때 어지럼이 더 느껴집니다. 어지럼과 함께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전정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두통 증상은 머리 한쪽 또는 양쪽에 지끈지끈 또는 욱신욱신하는 양상의 맥박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성의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통은 보통 수시간에서 하루까지 지속이 되고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신체 활동 시 악화됩니다. 두통 발작이 올 때 빛이나 소리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빛 공포증이나 소리 공포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는 두통이 발생하기 전에 시야가 흐려지거나 번쩍이는 양상 등의 시각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시각 전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편두통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뇌가 과민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과민해진 뇌는 머리에서 뇌로 직접 들어오는 뇌신경의 감각을 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뇌로 직접 들어가는 모든 감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두통 발작이 생겼을 때 맥박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성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머리의 통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평소와 달리 피부 밑에 혈관의 박동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각에 예민해지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괴롭게 느껴지면서 두통과 메스꺼움이 유발되어 빛을 피하게 되는 빛 공포증이 생깁니다. 청각의 경우는 소리에 예민해지면서 일상적인 소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져 소리를 피하게 됩니다. 후각의 과민 때문에 일상적인 향수나 음식 냄새가 고통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귀 안의 전정 감각도 뇌로 바로 연결되는 뇌신경 감각 중 하나로 청각이나 후각처럼 편두통이 있을 때 극도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전정 감각은 머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는데 전정 감각이 과민해지면 일상적인 머리의 움직임과 흔들림이 평소와 다른 큰 자극을 뇌에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서 어지럽고 울렁거리는 증상을 일으킵니다. 편두통 발작이 생겼을 때 여러 감각이 함께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두통만, 빛 공포증 또는 소리 공포증만 또는 어지럼증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정편두통은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이 병력과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질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어지럼이 반복되는 환자에서 편두통이 동반되어 있으면 전정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의 여러 증상들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은 거의 없고 어지럼증만 반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두통은 과거에만 있었고 어지럼이 반복되는 현재는 편두통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전정 편두통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지럼과 동반되는 두통이 전형적인 편두통 양상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전정 편두통의 진단 기준은 매우 범위가 넓어 다양한 양상의 두통 환자가 전정 편두통으로 진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편두통 진단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 어지럼 환자에서 어지럼이 있을 때 전형적인 편두통이 아니더라도 두통이 있거나 빛 또는 소리 공포증이 있거나 시각 전조 증상이 있으면 전정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정 편두통의 어지럼은 편두통의 한 양상인 것이기 때문에 편두통 치료를 통해 어지럼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 편두통의 두통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두통의 치료는 크게 급성기 약물 치료, 예방 약물 치료, 생활 환경 개선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급성기 약물 치료는 어지럼과 두통 발작이 발생했을 때 어지럼과 두통을 조절하는 약물을 투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예방 치료는 편두통 발작의 빈도와 정도를 억제하는 예방적 약물을 꾸준히 투여하여 편두통의 원인인 뇌가 과민해지는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약물을 이용하여 억제하는 것입니다. 초기 투여에 호전이 없으면 약물의 증량 또는 변경을 반복하게 되며 어지럼의 정도와 빈도가 호전될 때까지 약물 투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인 생활 환경 개선은 편두통 악화 요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편두통의 여러 증상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이나 음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즈, 와인, 초콜릿, 술, 커피가 대표적입니다. 어지럼을 비롯한 편두통 증상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대개의 경우 수면 부족, 스트레스, 피로가 증상의 악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면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생활 환경 개선과 예방 약물 치료로 편두통이 조절되어 어지럼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이 어지럼이 반복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전정 편두통과 메니에르병은 자주 서로 혼동되는 질환입니다. 전정 편두통은 메니에르병과 달리 유전적 경향이 강합니다. 전정 편두통은 소아청소년기와 같은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내 편두통이나 어지럼의 유병률이 높아 전정 편두통 환자의 70%에서 편두통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전정 편두통은 편두통과 연관되는 반면 메니에르병은 청각의 변동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청력 저하 증상이 있으면서 청각 기능의 변동이 검사상 뚜렷하게 확인된 경우는 메니에르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정 편두통은 반복적인 어지럼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을 모두 배제해야 하고 병력과 증상으로 진단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면밀한 병력 상담과 정확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전정 편두통은 약물 치료와 생활 환경 개선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적인 어지럼의 흔한 원인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간과되는 질환인 전정 편두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정 편두통 이외에도 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